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가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주말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3,295선까지 회복을 했다가 오후장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3,281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135원까지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으로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과 마감 모두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0.25% 상승한 1,038포인트로 오늘 종가를 기록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를 한 가운데 개인이 오늘 양시장 모두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측하기 힘든 빠른 순환매 속에서 오늘은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건설주들, 정책 수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대형주부터 기자재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또 유가의 고점 경신과 함께 정유주들 그리고 조선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 밖에 개별 이슈 있는 제약바이오주들도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은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들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승준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점검을 또 해보도록 할 텐데 코스닥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내용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이 이제 뭐 5거래일 정도 외인들이 순매수 보이다가 금일 좀 팔긴 했는데 여전히 뭐 거의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죠. 오늘 건설 관련해서 건설 관련주들 좀 상승 모습, 뭐 리모델링 그러니까 상승 모습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재명 정책 관련주로 좀 많이들 움직이는 편이었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 중에서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 장모가 이제 실형이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 이제 매매하실 때 항상 이슈를 좀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내용은 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계속 상승 모습 이제 변동성 보여주고 있으니까 매매하실 때 꼭 필수로 이제부터 만약에 정치 테마주를 매매를 하신다던가 할 때는 리서치 조사,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인 그렇죠 대선 출마하시는 분의 일단 이슈 꼭들 좀 체크해서 하셔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꼭 분할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정치 테마주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에 따라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계속해서 이슈 잘 체크해 보시고요. 분할로 매매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한 주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식 고민 많으셨던 분들 오늘도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상담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먼저 방법부터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직후에 찾아오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가 안내해드린 문자나 전화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문자 상담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32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사모개발이고요. 매수가가 6,800원, 비중 30%입니다. 건설주, 오늘 또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는 이 종목도 강세를 보였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5월 달쯤에 좀 매수를 하시고 좀 손실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신 것 좋을까요?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정책주니까 뭐 기본주택, 그냥 이재명 도지사의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제 기본주택 네. 이제 관련주로 좀 엮여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네. 일단 뭐 매수가 대비는 뭐 크게 하란 건 아니죠. 네. 정치 테마주들 워낙 변동성이 강하니까 일단 뭐 사무개발, 토목공사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거쳤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박스권, 그러니까 지지 라인대를 확인하고 나서 강하게 이슈에서 좀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정치 섹터 종목들은 일단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대량 수급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보유해 보셔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그 사무개발 이렇게 보시면은 얼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이제 강한 매물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보실 때 그 일반 그 MTS,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셨다 보면은 이제 매물대 체크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덱에서 뭐 HTS 한번 깔아놓고 주봉 월봉을 한 번씩 확인하는 항상 그 버릇을 좀 드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매물대가 어딘지를 알고 내가 이제 그 익절을 어디서 할까라는 거를 좀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보유는 하시는 거 좀 나쁘진 않고 현재 자리에서 뭐 하방 리스크까지는 크게 없을 걸로 판단은 되고요. 일단 그래서 목표가.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보는 자리들이겠죠. 직전 고점보다 살짝 상단으로 해서 요 자리죠. 오늘은 이제 그 근래 들어서 매물대를 소화시켰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목표가를 7,500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입니다. 6,800원대시니까 여기죠. 그 지지라인입니다. 그 강한 지지라인에 워낙 변동성이 그 정치 테마는 높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대로 해서 조금은 현재 자리보다는 깊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6,300원 손절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에서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로는 직전 고점보다 살짝 위인 7,5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6,3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82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종목은 이지바이오, 매수가 7,3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료주인데 사료주는 앞서 한 4, 5월쯤에 또 역시 곡물 가격 상승세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았던 sek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계속 또 횡보를 했는데 매수가가 7,300원이라서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고물가가 좀 우선이긴 한데 네. 일단 이제 앞에 서서 반영을 해버려가지고 일단 반등 나올 때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일단 이지바이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물 가격, 그러니까 이 고물 중에서는 이제 옥수수 가격이나 대두 가격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표들을 보면은 일단은 상방 쪽으로는 이제 좀 하락 추세 약간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지바이오나 이제 그 외에 곡물 가격으로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탄력이 좀 둔화됐죠. 그러니까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그 선반영을 하고 나서 선반영을 하게 되면 쉬었다 가기 마련이거든요. 곡물 가격도 일단은 조금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매수가가 뭐 지난 5월 달쯤 사셨겠죠. 차트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 수량이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좀 보유를 하셨다가 반등할 때 여기죠. 매수가가 이제 7,300원이시니까 7,300원대 딱 자리 보시면은 이렇게 매물대가 좀 강하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반등 나올 때는 목표가 7,300원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8%대까지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아마 호가창이 좀 얇아서 장중에 쫙 미끄러졌었지 않을까라고 보니까
저 하단까지 이제 그 손절가를 잡기엔 너무 좀 리스크가 크니까요. 이 자리를 해서 직전에 이제 저점 부분이죠. 이 자리도 종가로 계속 지키고 있는 자리. 네. 손절가 6,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등 나왔을 때 7,300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로는 6,600원 지지 라인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진양산업 매수가는 8,209원에 비중 50%인데 최근에 또 정치 테마주들 상당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서 지난 3월 달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은 이제 5,96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손실도 많이 나셨고 또 비중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일단 뭐 이거 지난번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오세훈 네. 시장 관련해서 이제 급등 나올 때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정치 테마주 오늘도 이제 뉴스가 있었죠.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출마 안 한다라는 거를 명확히 좀 다시 한번 말을 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재료 소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나올 때에 비중 축소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차트 보시면은 박스권으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자리에서 뭐 크게 현재 자리로 하방 쪽으로는 크게 리스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상방 쪽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도 약간 좀 부담스럽죠. 이미 앞에 이런 장대 음봉이 한번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 나올 때는 그게 저 자리가 전부 다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 이런 자리입니다. 지지했던 자리들이죠. 여긴 저항 받았던 자리. 그래서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 의견을 해서 목표가 7,300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죠.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이제 지지라인 때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분봉상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자리입니다.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겠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런 자리, 저항받던 자리죠. 계속 여기 저항받고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손절가를 5,8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양산업 가격 전략 꼼꼼하게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정치 테마주들 상담을 했는데 오늘 역시 정치 테마주들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203번님, 카스 비중 20% 목표가 손절가 설정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2406번님 같은 경우에도 카스에 대한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 3840번님 같은 경우에는 오픈 베이스 상담 신청해 주셨고요. 0271번과 6530번님은 벽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이렇게 오늘 정치 테마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열심히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도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래 나가고 있는 023772-0289번과 021번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는 것도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스캔 가능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이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직접 연결을 해서 궁금한 점을 직접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TBC. TBC요? 예, 네. 1,700원에 네. 20%요. 네, TBC 매수가가 1,700원이시고 비중은 20% 맞으시죠? 네네네. 오늘은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좀 하락을 했네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그 상금에서 자꾸 떨어지니까요. 네. 예,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네, 아무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가격대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부장님, TBC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또 최근엔 또 하락을 했네요.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볼까요? 이게 이제 그 TBC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라서 네. 일단은 금일 그래도 TBC는 좀 적게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떨어진 건 아니죠. 이제 그 상승폭을 이제 반납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지율이에요. 이거 정치 테마주인 건 알고 혹시 계세요? 예, 예. 예,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게 이제부터 이제 리서치 조사예요. 이 정치 테마주들은 이게 실적의 우선이 아니고 이슈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예. 이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리서치 조사에서 이제 그 지지율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상승하냐에 따라서 변동성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재무제표는 보다는 이제 이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윤석열 관련주죠. 그래서, 네네. 예, 일단은 근데 금일 이제 전체적으로 윤석열 관련주들이 하락폭이 좀 깊긴 했었습니다만 금일 이 정도 뭐 7% 정도 하락하는 건 정치 테마주에서 애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더 강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제 변동성은 없긴 합니다만 나중 되면은 막 10%씩 막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이게. 근데 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리서치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부인 있죠. 부인에 대해서 또 얘기가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리서치 조사에서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은 되고요. 그때마다 좀 변동성이 좀 강할 텐데 다행스러운 거는 동사가 이제 이런 수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서치 조사가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런 대량 수급들이 뒷받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테마들은 이런 수급들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예를 들어서 물량이 음봉이 터졌느냐 또는 상승해서 조정은 받았는데 거래량은 급감을 했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거래량들이 여기서 나온 흔적은 없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네. 세력 수급이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일단 이슈에 좀 민감한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하시는 거는 보유하시되 일단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조금 일부는 좀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변동성 강한 만큼 이제 손절가를 이런 자리에요.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저항받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상승할 때 저항받았던 자리 바닥으로 하락으로 이제 돌아서면 그 자리가 예. 다시 지지로 변해요. 예. 물론 이제 요 자리가 이제 그 장중에 이탈을 할 수는 있게 하겠는데 그래서 항상 지지 라인보다 조금 하단으로 잡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하단으로 잡지 않으면 장중에 이탈해가지고 내가 손절하고 나면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현재 자리보다는 좀 깊긴 합니다만 손절가는 1,430원 말씀드리고요. 네네. 대선주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얼마만큼 자르느냐, 내가 단기 관점으로 보느냐 또는 이제 중기 관점, 끝까지 내가 대선 내년까지 하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볼 거냐 이런 것도 마음속에 항상 좀 가지시고 보셔야 되고, 일단 지지율 면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제가 본 바로는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기술적 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뭐 변동성 강하더라도 이런 직전 고점까지 한번 보시는 걸로 해서 목표가를 1,92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BC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목표가 1,920원, 손절가로는 1,43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 매수가랑 비중은요? 43,300원에 10%. 43,300원의 비중 10% 맞으세요? 네, 그러면은 매수하신 다음에 주가가 좀 계속 하락을 한 것 같은데 맞으세요? 예, 예. 저번 달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올라간가 했고요. 네,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지 지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부장님 이 종목은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 좋다 하다가 다시 빠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죠. 네. 일단 뭐 확진자 이번 주에 뭐 800명대를 돌파할 거다라는 뉴스도 있기도 하니까 일단 완화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확산이 됐을 때 이제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이제 4만 원 300원이시니까 조금은
거의 꼭지에서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슈에 좀 민감하게 조금 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야외에서 이제 그 뭐 저녁을 먹거나 보면은 지금 야외에서 이제 그 테이블 깔아놓는데 보면은 사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변이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이제 그 주류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동사도 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관련주나 뭐 카지노 관련주들 전부 다 코로나하고 이제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 업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락했을 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먼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물론 이제 현재 자리에서 본다고 하면은 일부 저평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을 했을 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백신을 다 맞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든다고 하면 그 줄어드는 시점부터 또 반등 나올 거거든요. 화장품 관련주나 뭐 이런 것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이.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은 이제 여기 상승하기 전에죠. 코로나 확진자 수 줄어들었을 때 요 시점이니까 손절가를 35,500원 좀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요 저항이고요. 여기 지지 못 받고 바로 이제 떨어진 자리죠. 38,500원이고 좀 나는 이제 여유가 돼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겠다라고 판단이 한다고 하면 저평가니까 한 45,000원 선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35,500원 제시해드렸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전략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 따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문자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어떤 문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세 보였던 섹터 내에서 좀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4432번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 SKC 20% 정도 가지고 계신데 진단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또 잠시 쉬어가고 있죠. 0830번님 같은 경우에는 덱스터 8,570원에 20% 매수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8055번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했던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매수가 15만 원인데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이렇게 많은 문자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번호 02377-0289번, 0221번으로 전화 주시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이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문자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24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알루코이고요. 매수가가 5,300원에 비중 40%입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업체죠.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들이 올랐을 때 이 알루미늄 업체들도 좀 수혜가 전망되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그래도 종목이 다른 원자재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은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5,060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동사는 이제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미 이제 음봉들이 많이 크게 나왔죠. 그러면 그러니까 재료는 전부 다 이제 소멸됐다라고 보니까 일단 일단 보시는 자리들 뭐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그냥 눈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수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기에 있던 물량들 여기서 이제 다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동사는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월봉이나 이제 주봉을 보면
요 자리죠. 이게 현재 자리에서 보면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4,700원에서 5,300원, 500원 자리에서 박스죠, 거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변동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매수가가 이제 문제는 매수가가 5,300원이시고 그 다음에 비중이 강하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변동성 강한 것들 이제 하락할 때 추가 매수 하시다 보면 지금처럼 한번 이제 물려버리면은 그러니까 자금이 묶여가지고 이도저도 못 하시니까 항상 이제 변동성 강한 거에는 절대 비중 너무 강하게 넣지 마시고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비중을 30% 넘기시면 안 되신다. 그래야 나중에 빠질 때라도 혹시라도 절반이라도 손절을 할 수 있는데 40%, 50%, 60% 되면은 절대 못 파시죠. 거의 개인분들. 그래서 장기로 이제 묻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동사는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요 자리입니다. 지지라인 때 강하게 움직이는 그 지지하는 자리들이죠.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돌파를 나왔고.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에서 손절가 조금 지금 자리보다 좀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필요하니까요. 손절가 4,900원으로 말씀드리고 반등 시죠. 여기입니다. 반등도 변동성도 강하다 보면 또 동사 역시 또 급등도 잘하는 종목이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딱 저항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를 그냥 매수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로코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로 볼 수 있고 또 강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과 함께 손절가 4,9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08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이고 매수가가 15만 원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조선주들 오늘 좀 일제히 상승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수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또 실적에는 바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우려들도 있더라고요. 참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H&M 또 그렇죠 벌크 네.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흐름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그 운임 관련해서 운임 지수죠 관련해서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제 상승 모습 보여줬고 93,000원에서 16만 원이면 거의 이제 이런 이제 그 관련주가 좀 무거운 종목이 70% 이상 상승했었고 그러니까 상승 피로감이라고 좀 보시면 좀 어떨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 구간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 이제 15만 원이시면 살짝 뭐 높다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좀 필요로 좀 기다려 보시면은 뭐 매수가 이상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지라인 때요. 그 어찌됐건 간에 이제 선반영이 됐건 중요한 거는 항상 뭐 상승해서 익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을 못 파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항상 리스크 관리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주식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 그러니까 하단에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요 단기적 그 쌍바닥 구간 이탈하는 자리로 해서 손절가를 13만 원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목표가 단기적인 관점 보시지 마시고요. 일단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 이제 15만 원이시니까 목표가는 뭐 크진 않습니다만 일단 직전 고점 부근인 1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좀 전망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손절가 13만 원, 목표가 16만 원 드렸으니까요. 잘 보유해 보신 다음에 수익 내고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휴캠스. 휴캠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3,350원, 50%요. 네, 23,350원에 비중 50% 맞으세요? 30%. 30%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예, 점이 예. 제일 궁금하세요? 그 뭐 회사도 모르고 누가 좋다고 해가지고 뭐 덜렁 샀는데 네. 뭐 지지분이라고 자꾸 내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요. 좋다고 해서 샀는데 사실 어떤 기업인지 잘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한번 또 예. 설명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이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23,350원에 매수하셨는데 일단 현재가랑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좋습니다. 이제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제 변동성 보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전에 이제 그 이 이슈가 있었죠. 하나가 이제 동사 인수 검토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상승했었던 요인이 이제 강하게 한번 반등 나왔던 자리가 그래서 저 이슈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바닥에서 탈피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죽어 있어 있다가, 그렇죠? 뭐 20만 주 뭐 이렇게 거래되다가,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강하게 이제 200만 주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요런 매물대, 그렇죠? 요런 매물대 강하게 형성돼 있는 여기 매물대거든요, 지금. 아, 예. 여기를 이제 그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면 상승하는데 좀 가벼워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물대를 소화시켜 놓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반등 나올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요렇게 여기 앞에서 보면 또 음봉이 강하게 좀 나온 게 있으니까 상승할 때는 요 자리가 또 매물대예요. 아, 예.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는 특히 회사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재무제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지난해는 일부 줄었었습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부분 뭐 늘어난 기업이 많지는 않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 제외하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올해 7천억, 7,500억으로 일단은 예상치가 나와 있는 거고. 보시면은 일단 현재 자리에서 보더라도 10배, 그러니까 PER이 10배라는 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하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현재 자리가 일단은 성장성을 제외한 현재 자리가 적정 주가 수준이에요. 그러면 성장성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그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집을 사더라도 집을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내버리면 가계 부담이 오잖아요. 이자 부담. 그래서 한 채를 좀 팔려고 하는데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 항상.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자리가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매수가 오면 팔아야지 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강하게 형성되는 자리. 그래서 목표가 뭐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 자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니까 목표가 26,000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인데 현재 자리에서 크게 빠지진 않을긴 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자리 저평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든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막 많이 증가한다든가 했을 때는 지수가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손절가 여기 자리입니다. 직전 저점 자리에 21,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이 종목 기업도 탄탄하고 전망 좋다고 합니다. 저평가도 좀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1,500원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윌비스요. 아, 윌비스요. 네,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네, 2,800원에 매수했고요. 한 네. 10% 정도? 2,800원의 비중 10%요? 네네. 네, 이번 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아,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구나. 오늘 네, 현재가가 2,605원 정도인데 어떤 점이 네, 네. 제일 궁금하세요? 아, 이게 지금 며칠 전에 그 최고가를 찍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고가를 찍으면 계속 이제 떨어지고만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 좀 오를 수 있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좀 고점을 찍고 나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또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부장님, 이 종목도 이제 정책 수혜주죠. 더 상승 가능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일자리라고 하면은 네. 윌비스도 상승을 잘했는데 요즘에 일자리 종목들이 조금은 바뀐 감이 없잖아 있고요. 그렇다고 뭐 윌비스가 이제 뭐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못 간다라는 거고요.
그 정치 테마, 그러니까 정책으로 가는 거는 예상하시고 매수하신 거죠? 네. 예. 사신 게 이제 이것도 급등 나올 때 혹시 추격하셨죠? 네? 그러니까 상승 나올 때 매수하신 거죠, 요 자리? 네네네. 네.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시면 안 좋으세요. 그냥 매수하실 때도 물론 이제 여기 돌파 나올 때 잡긴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쓰는 건 일자리 관련주라는 거고요. 일자리 관련 정치 섹터들은 정치 테마주들은 변동성 워낙 강하기도 하지만은 상승할 때도 좀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윌비스 같은 경우에. 근데 요런 그 중요한 자리에 항상 쌍봉 자리거든요. 쌍봉 나올 때 추격 매수 잘못하시면 이게 지금 그래도 윌비스는 그나마 이제 하락폭이 적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변동성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만 나중에 가만히 구경하시다가 팍 튀어오를 때 잡으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제 옆으로 행보한다든가 그때 분할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빠른 거 좋아하시더라도 이렇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라고 하지만 이제 신고가의 개념이 뭐 직전 고점을 넘겼느냐의 차이인데 이런 그 월봉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에 이제 매물대 여기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지난주죠. 요번 주부터 초반부터 시작해서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주나 또는 이제 인맥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이나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변동성 강하니까 리스크 관리 꼭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자리죠. 지지 라인 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런 쌍바닥 구간이에요. 요 자리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현재 자리보다는 좀 리스크 하단이기는 하더라도 워낙 변동성을 감안해서 손절가를 잡아드려야 되니까 손절가 2,450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 그 매물대는 일부 소화시켜졌으니까 월봉으로 넘어가서 이제 강한 매물대를 저항으로 본다고 하면은 일자리 정책주이니만큼 조금 시간을 좀 가져가셔야겠죠.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그래서 목표가는 3,2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러면 얼마 정도? 시간은 일단은 이제 그게 정책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좀 틀려지고요. 대부분 이제 그 대선이 내년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전에 선반영에서 상승할 가능성은 높으니까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달 후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주가가 제 맘대로 상승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 관련 수혜주들 가운데에서도 이 일자리 관련주들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덜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선까지 전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천천히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 3,200원, 손절가는 2,45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 또 어떤 분들 문자 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25번님 같은 경우에도 애니능률, 오늘도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수익 중이라고 하시네요. 수익 중이지만 목표가, 익절가, 주가 전망 궁금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트까지 문자 보내주셨고요. 9875번님 같은 경우에는 예스24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빠지는 걸까요? 난감합니다. 굉장히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3106번님께서는 하나 머티리얼즈 진단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진원생명과학, SK이노베이션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벽산이고요. 매수가가 4,51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종가가 4,610원으로 끝났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익 중이시긴 한데 이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부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정책주죠. 네. 오늘 뭐 다들 건설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 급등했듯이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선주들은 요즘 지금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이제 대선주에 엮여 있는지도 모르고 좀 매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금일도 이제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의 대부분 뭐 7, 80%가 다 대선주였었다라는 거, 정책주죠.
그러니까 건설 경기로에서 그 주택 공급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본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엮여서 리모델링까지 엮여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 자리에서 벽산 뭐 손실 중이시진 않죠. 오늘 수익 중이다 좀 반납을 하셔서 좀 아쉬우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가 지지난 번부터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대선 주자들이 꺼낼 수 있는 게 이제 주택 공급, 그러니까 그런 게 공공 임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이재명 정책으로 해서 좀 오늘 급등이 강하게 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일단 뭐 수익 중이시니까 직전 고점이죠. 요번에 재차 상승을 했을 때 이 직전 고점 좌측에 보시는 요런 자리들이죠. 그러니까 돌파 못하면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반등 나올 때 요 자리죠. 강한 저항자리 5,150원에 일단은 비중 절반은 줄이시고 나중에 흐름을 좀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하락했을 때 이게 이제 하락했을 때 수익 나다가 하락을 해버리면 매수가까지 내려오면 못 파는 경우가 꼭 생겨요. 그리고 마이너스 꼭 들어가서 하락폭이 좀 깊어질 것 같으면 그때 손절을 하시는데 일단은 내려올 때는 수익 중이신 거 조금 아쉽더라도 매수가 끊었다 한번 다시 보는 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율건 함께 드렸고 가격 전략 게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73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종목은 이니텍 매수가가 9,315원에 비중 30%라고 하십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최고가가 9,910원을 찍고 나서 어제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고 오늘 거의 1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분 좀 손실이신데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건 네. 이제 이것도 정책수예요, 일단. 네. 기본 소득 관련해서 이 관련주라서 이렇게 보면은 금일 9% 급락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들이 테마주들은 실적의 기반이 아니고 이슈에 의한 기반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에 들어가서 이런 세력 수급이 빠져나갔느냐 안 나가느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자리죠. 그 세력들이 여기서 상승을 시켰고 이 이후에 바로 이제 상한가에 좀 올려놨다가 전거래일 금일 좀 수급에 의해서 하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1차적으로 일봉에서 보시더라도 일부 수급이 좀 빠져나왔죠.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이제 9,300원이시면 변동성이 있는 만큼 재차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단 리스크 관리가 먼저니까 이런 자리 그러니까 지지라인 때 기본적으로 여기 깨졌었던 자리죠. 여기는 깨졌고 그러면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직전에 상승하다가 저항 걸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깊긴 합니다만 손절가를 8,000원 일단 말씀드리고 매수가 9,300원이시면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은 정책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라면은 조금 수익이 너무 적으시니까 직전 고점 부근까지 해서 9,7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치 테마주 워낙에 변동성 크니까 리스크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손절가 8,000원, 목표가 9,7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많은 분들 문자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 문자 들어왔는지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45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펜 엔터테인먼트 제값까지 올까요? 이렇게 내 종목 손실 중인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또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5225번님 같은 경우에는 진원생명과 파른 꿈 속에서 낭만과 행복을 속삭이며 홀딩 아니면 아쉬움의 두 줄기 눈물 속에서 헤어질까요?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역시 이 진원생명과학 오늘 또 강세를 보인 만큼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악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까지 오늘도 많은 문자 들어왔습니다. 자, 종목 상담 저희 활짝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89번, 0221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고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열심히 또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공략주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자, 요즘 정말 장 대응하기 어렵고 수익 나기 어려운 장입니다. 자, 이런 장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오늘도 김승준 부장이 열심히 골라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대유 에이텍입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대유 에이텍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좀 일부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종목도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수급이고요. 네네. 이게 이제 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 네. 워낙 이제 정치 섹터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계속 그 서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대유 에이텍도 마찬가지로 일단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수급이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강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찌됐건 간에 이슈도 남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수급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수급들이 이런 수급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주, 그러니까 7천만 주 이상씩 터지던 종목이 갑자기 100만 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해서 급등을 시켰던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못 빠져나갔겠죠. 그러니까 못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반등을 강하게 좀 시키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김동연 테마로 일부 이제 편입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현재 자리 완전 눌림목 오늘 뭐 종가도 좀 예쁘게 끝났고 그다음 반등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직전 고점이에요. 이런 자리. 분봉상에서 봤을 때 이제 목표가가 이제 저항 자리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590원 하단.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워낙 또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죠. 강하게 이제 저항받았던 자리. 그렇죠. 여기는 재차 지지받았던 자리로 해서 손절가는 1,31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개별주 순환매 장세 속에서 정치 테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정치 테마주 엮여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가 1,590원, 손절가는 1,31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제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직접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보고 시장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